네, 우리가 그 21일 날 수업 못했던 거죠. 그거 대체 분량으로 영상 강의를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제가 수업에서 그죠, 블루투스 특징 요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빨리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약간 복습을 하고 넘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잠깐 얘기를 해드릴 건데, 우선 사실은 요 애독이란 단어가 임시 수업 시간에는 제가 임시망이라는 개념 자체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리자나 또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어떤 사람의 힘을 안 빌리고 스스로 만들어지는 자율망도 애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독이란 단어가 굉장히 좀 의미가 폭이 넓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노트북을 기준으로 그죠? 이런 어떤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이런 피코넷이라는 네트워크, 여기 만들어질 때 이게 임시적으로도 만들어지지만 특별히 우리가 컨피규레이션 설정하는 거 있죠, 그죠? 설정 작업, 셋업, 요런 거에 대한 특별한 무슨 뭐 주소 번호를 일일이 넣는다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기계적인 뭐 드라이버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전혀 필요 없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좀 이렇게 설치되는 거, 이거 애드옥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죠? 그래서 피코넷은 어쨌든 애드옥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요거 기억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했던 거니까 뭐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쨌든 블루투스는 한 개의 마스터,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슬레이브인데, 요 뒷페이지 이미 보셨잖아요, 그죠? 7개의 슬레이브 합쳐서 8개로 피코넷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스터가 주로 페어링을 주도를 하고, 슬레이브는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정보를 넘겨주고, 이 마스터와 일종의 짝이 되는 거죠. 예, 하나의 쌍으로 된다. 자, 요거 정도 확인을 하시면 되고, 요 페이지를 제가 조금 후다닥 해버렸는데, 연결 범위나 연결 기기의 개수가 작기 때문에 피코넷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개예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자체가 한 10m 정도 범위. 이거 넘어가면 소리,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어폰 끼고 있으면 소리 안 들리거든요. 원래 디바이스, 그러니까 마스터에서부터 10m 이상 한번 가보십시오. 아니면 문을 닫거나 해서 이 전파가 좀 통과를 못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보든지. 어느 정도 통과는 하지만 고주파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좀 문 닫고 뭐 코너를 좀 돌고 이러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예.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좀 재미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요게 피코넷이고, 피코넷이 여러 개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스캐터넷, 그죠? 산점도 흩뿌려져 있는 거, 뭐 이런 의미를 쓰는데 스캐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런 네트워크다 라는 뜻이 흩뿌려져 있는 네트워크. 그래서 피코넷 1번, 여기 피코넷 2번, 1번과 2번에 동시에 이 소속되어 있는 요 휴대폰처럼 생기네, 얘가 브릿지 슬레이브이면서 스캐터넷 마스터가 될 겁니다. 일반 피코넷의 마스터들은 스캐터넷의 마스터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얘네들은 스캐터넷 요거의 마스터는 안 됩니다. 예, 얘도 안 되고. 자, 요 정도 하면 제가 급하게 했던 부분 정리는 어느 정도 해드린 것 같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본 내용들 한 번씩 보죠. 블루투스도 이게 프레임이 있거든요. 제가 PPT를 이쪽에다 뒀는데, 이게 제가 그 앞에 HDLC 그 다음에 뭡니까, 이더넷 프레임 얘기하면서 그죠, 요런 모양을 많이 보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계속 볼 겁니다. 네, 요거는 생긴 거 보시면 액세스 코드라는 게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헤더가 있고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뭐 블루투스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은. 근데 이제 요게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가로친 부분 있죠, 요게 보통 일반적인 프레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넷하고는 또 조금 다르거든요, 성향이. 그래서 이 액세스 코드가 포함이 됩니다. 이 72비트에
접근 코드, 그 다음에 54비트의 헤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데이터. 요 데이터는 0부터 2744비트. 왜 이렇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트 길이가 이렇게 돼요.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다고 돼 있죠. 그죠? 데이터는 없거나 최대 2744비트까지. 그 다음에 요게 좀 특징입니다. 헤더에는 같은 내용이 3번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자, 헤더를 먼저 볼게요. 어드레스 있죠. 이거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피코넷이 8개로 구성되잖아요. 한 개의 마스터하고 슬레이브 7개. 맞죠? 그죠? 얘네들을 구분하려면 000부터 어디까지 쓰면 됩니까? 111까지 쓰면 되잖아요. 요거 다 함께 001, 010 이런 식으로 2순수로. 그럼 이거 8개 하려면 2의 3승. 그러니까 주소는 3비트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입. 상위 계층으로부터 오는 데이터 유형. 위에서 어디서 이 블루투스 프레임이 내려왔는가. 예, 그거 타입. 위쪽, 그러니까 지금 지가 있는 2계층 여기보다 이 블루투스의 윗계층 얘기를 하는 겁니다. 3계층. 3계층의 프로토콜 유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요게 아마 오류 탐색하는 데 사용될 거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자, 3비트, 4비트, 그 다음에 8비트. 그럼 요거 합치면 얼마예요? 7에다가 8에 15비트죠. 15비트에 FAS1111 있죠. 그러면 다 합치면 18비트예요. 요거를 3번을 반복시킵니다. 이 안에다가. 이게 블루투스 특징이에요. 잘릴까봐 헤더를 안전하게 3번을 반복을 합니다. 이 안에. 그러면 18 곱하기 3이 되면은 54비트가 되죠. 예, 근데 헤더는 반드시 3번 반복돼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54비트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FAS도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 지우고 한번 적어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말로 설명을 한 방에 해버릴까 하다가 제가 늘 네트워크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늘 망설이는 부분이 뭔가 하면 AI 과학과 학생들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네트워크를 전공한 학생들 같으면 당연히 뎁스를 좀 더 깊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뭐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제가 뎁스를 뭐 이렇게 약하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AI라는 어떤 목적, AI를 설계한다든지 AI를 응용한다든지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이 어떤 공부 범위, 방향의 범위가 한 이 정도까지 폭이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요거에서 조금 사이드에 있는 게 네트워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할지가 제가 조금 항상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렵거나 뎁스가 깊은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필요가 없거나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그것도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F는요, 요 흐름 제어할 때 쓰는 겁니다. 흐름 제어용으로 쓰고, 요게 1이면 마스터 프레임을 수신할 수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뒤에 A 붙어 있는 거. 이 액이에요. 액. 액노롤리지먼트. 액. 그 다음에 요게 시퀀스 넘버. 순서. 몇 번째냐. 예, 그런 거 따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몰라도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블루투스 쓰는데 크게 지장 없고, 어디 가서 블루투스 개발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 뭐라고 해야 될까, 프레임의 형식 자체를 직접 다룰 일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얘네들이 예를 들어 돌아다니는 패턴이 어떤 거냐, 그런 거 뭐 학습시켜 가지고 블루투스 통신시켰는데 어딘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요. 막 막히는 데가 생긴다는 겁니다. 길이, 병목이 보통 우리가 길 막힐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패턴 같은 거 분석을 해서 AI로 이 패턴을 없애주거나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을 없애주거나 뭐 해소해주는 거, 이런 거 연구를 하실지는 몰라도 이거를 직접 만질 일은 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잘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종종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거 궁금한 분들 있잖아요. 찾아오시거나 하면 얼마든지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이 이제 비콘, 블루투스와 비콘이죠. 블루투스 통신 기술을 응용한 기술이고 이름을 비콘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블루투스 비콘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방향 모드를 쓰거든요. 페어링이 필요가 없어요. 단방향이니까. 마스터랑 이어폰, 그죠? 슬레이브랑 서로 통신이 되는 거.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여기다 뭐 예를 들어 2번 터치하면은 뭐 소리가 멈춘다든지 또 한 번 터치하면 소리가 다시 재생된다든지. 그럼 이렇게 신호가 갈 거고 음원 신호는 이렇게 올 거고 양방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생각하는 출석부는 어때요? 출석부는 여러분들이 뭐를 찍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삑삑삑 뜨는 거 여러분들 확인만 할 뿐이고 제가 여러분들 폰으로 신호를 날리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방향 모드 지원되는 자동 출석 시스템에 주로 비컨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루투스끼리 통신하기 위해서 대기할 필요도 없고 페어링이 없다는 게 핵심이죠. 여러분들 전화랑 제 핸드폰이랑 페어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렇게 단방향으로 하면 블루투스 중에서 거리가 좀 제일 멀리 날아갑니다. 이게 아마 최대 50m 이상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우리 왜 수업시간 해보면 종종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좀 생기죠. 그죠? 제 의문입니다. 왜 저런지가 저도. 예, 여하튼 자, 요 정도 확인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RFID하고 NFC 얘기 조금 해봅시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RFID나 NF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용어, 그 다음에 개념 정도, 사용 목적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너무 깊게 아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메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선 아이디 코드의 발전이라고 역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다 아는 겁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코드죠. 그죠? 아이디가 사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보 체계인데 상품의 아이디 코드로 제일 먼저 많이 쓰이는 게 바코드. 이거 왜 편의점 가면 삑 찍는 거 있잖아요. 요 그림 바로 나오네요. 요거 이진수입니다. 이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좀 두껍게 얇게 두껍게 뭐 어떻게 하면 돼요? 1 0 0 0 1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죠? 이런 것들로 돼 있는 게 바코드잖아요. 넣을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작거든요. 이게 그래서 얘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그죠? 일정 수준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도록 한 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지금도 많이 쓰이죠. QR코드. 용어는 퀵 리스폰스 코드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밑에 보시면 바코드하고 QR코드의 가장 큰 문제는 보안성이라고 되어 있죠. 왜 보안성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보안성이에요? 이거 사진 찍어 가거나 요거 사진 찍어 가거나 하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새 휴대폰 이 화소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기프티콘 받은 거에 밑에 보면 뭐 붙어 있어요? 바코드 있잖아요. 그거 사진 찍어서 친구한테 스냅샷으로 보내도 친구가 그거 받은 거 쓸 수 있잖아요. 딴 데 가가지고. 말 그대로 정보를 담은 어떤 기호죠. 이것도 일종의 기호 아닙니까? 그죠? 뭐 이미지 형태. 이게 바로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외부로. 그래서 누구나 사진 찍거나 또는 매우 힘든 일이지만 만약에 똑같이 그릴 수 있다면 갖고 가서 그려갖고 써도 돼요. 그래서 QR코드나 바코드의 가장 큰 문제점을 뭘로 잡아놓는가 하면은 보안성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출입카드나 신용카드 같은 거 보안이 민감한 곳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복사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RFID라는 게 이 아이디 뭔가 사물을 구분하는데 등장을 한 겁니다.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그죠? 이렇게 딱 이름이 붙어 있고 라디오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고요. 요 안에 꽤나 많은 정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쪽에서 배우고 있는 거니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나 정보를 넣는 방법보다는 이 태그들의 특징과 사용 용도, 통신하는 방식 같은 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오히려.
그래서 앞쪽에 보면 능동형, 수동형, 반수동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제일 큰에 빠진 게 얘입니다. 그 다음에 고가이면서 좀 전문적으로 쓰이는 게 당연히 능동형이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하이패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하이패스에 많이 쓰여요. 자, 수동형은 어떤 건가 하면 태그를 RFID 태그하고 그 다음에 RFID 리더 이렇게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수동형은요, 얘가 전원이 아예 없어요. 에너지가 없다는 겁니다. 배터리라든지 뭐 기타 외부에서 붙여가지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없어요. 근데 이 태그 안에 칩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암호화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전원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리더기가 전파를 쏩니다. 전파를 쏘면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얘가 태그거든요. 태그가 이렇게 생겼죠. 이게 안테나예요, 안테나. 요렇게 꼬여있는 안테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소위 뭐라고 합니까? 전자기 유도 방식. 여기 있네요. 예, 요거. 요 전파 발신 거를 이 안테나 쪽에서 돌리면서 받아가지고 전류를 살짝 만들어내요. 그 전류가 어떻게 된다? 태그 쪽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기가 쏘고요. 1번. 요 안에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생성돼서 태그 칩 안에 있는 정보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발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리더기가 읽어요. 그러면 리더기는 암호화된 거를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를 들면 어떤 정보를 우리가 그 뭐 LCD 같은 거, 예, 그런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번 데이터 발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무슨 전자기 유도 방식 이런 게 용어가 어려우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가 하면요, 전기를 쏘면 데이터를 반사해서 밖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확인을 하셔도 돼요. 수동형은 어쨌든 태그가 에너지가 없습니다. 리더에서 나오는 전파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리도 못 나가요, 이 마주 오는 신호가. 그러니까 이 2번이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1번이야 여러분들이 리더기 만들고 에너지 공급하는 거에 따라서 안테나 길이나 뭐 또는 파워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멀리 보낼 수 있지만 이 돌아오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먼 거리에서 태그를 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를 쓰니까 장점이 뭐예요? 리더기하고 요 태그 사이에 뭔가 장애물이 이렇게 있어도 넘어가서 이쪽에서 전자기 유도가 되고, 이거 넘어와 가지고 또 뭡니까, 데이터가 이 리더기 쪽으로 넘어도 옵니다. 예,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주로 어디 쓰이느냐 한번 보시면은 우리 흔히 볼 수 있다. 이거 스마트워치 같은 거 충전하는 거, 휴대폰 충전하는 거, 요 패드죠, 밑에 있는 거. 무선 충전기. 예. 이게 다 전자기 유도 방식 쓰는 거거든요. 여기 나오죠. 저는 전동 칫솔이 없어서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은 되게 종류별로 많이 갖고 있거든요. 뭐 옆으로 서 있는 거, 바닥에 누워 있는 것들 뭐 종류 많잖아요. 한꺼번에 몇 개 옮길 수 있는 장패드도 있고. 예. 그래서 전자기 유도 방식 같은 거를 쓰는 거는 요런 건데, RFID가 쉽게 얘기하면 전자기 유도 방식으로 이쪽으로 전류를, 그죠, 던져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전류를 이용을 해서 정보를 읽어가지고 리더기 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네, 이 페이지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RFID 화면으로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쉽게 읽어낼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거 있죠. 요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톨게이트 같은 거에서 요 하이패스잖아요. 예. 요게 뭔가 하면은 반수동형이거든요. 반능동이라고 해도 됩니다.
반수동형이나 또는 반능동형이라고 반이 붙어 있는 거의 특징은 뭔가 하면 얘가 리더입니다. 리더는 당연히 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전기를 갖고 있어요. 차량에 꽂혀 있는 태그가, 차를 운전하는 학생들은 알 것 같은데 이 네모난 통에 뭔가 카드 같은 걸 끼우게 돼 있거든요. 이 카드가 원래 태그예요. 카드 자체는 쏙 빼버리면 전류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 카드를 끼우는 케이스 있죠. 여기에 배터리를 넣거나 또는 시거잭 쪽으로 차량 전류에 연결을 해 놓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전류가 조금만, 그러니까 스캔 정보죠. 스캔을 하려고 전자 신호가 조금만 오면은 얘가 확대 반,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확장을 해서 증폭, 확장이라는 단어보다는 증폭이 좋겠네요. 예, 전류를 증폭을 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차가 100km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도요. 사실은 속도를 줄이시오 돼 있잖아요, 앞에. 근데 실질적으로 한 100km 정도 이동을 해도 요게 반사가 돼서 요까지 잘 들어갑니다.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반수동형 시스템이 RFID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이외에 일반적으로 수동형 쓰는 거는 이런 것들. 도, 락 같은 것들. 근처에 가야 읽어지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가까이 붙어야 되거든요. 물론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생각보다 가까이 거의 붙여야 한 10cm 정도? 그 근처로 가야 이게 탁 잠깁니다. 뭐 열리거나 잠기거나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거, 이거. 도난이나 사용자 인증 같은 거 할 때 기둥이 RFID 리더예요. 그 다음에 옷이라든지 요런 거 있죠. 그죠?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어떤 액세서리 같은 데다가 붙여놓는 거, 요것들이 다 뭡니까? RFID 태그입니다. 그래서 점원들이 우리 왜 계산하러 가면은 요런 것들 떼는 디바이스를 들고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탁탁 뜯어서 줍니다. 안 그러면 요렇게 쑥 나가면서 읽어가지고 여기 있는 정보가 어떻게 됩니까? 요 리더로 들어가잖아요. 리더로 들어가면 이 리더한테 붙어 있는 건 스피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 소리 막 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계산 안 하고 들고 간다. 이제 요렇게 알려주는 거죠. 여기 RFID 기술적 특징이라고 돼 있는데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세 가지 방식 방금 뭐 말씀드렸고요. 태그에 전원이 없고 전자기 유도 방식으로 통신하는 수동형, 그죠? 그 다음에 능동형은 태그에 자체적인 전원을 가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주로 덤프트럭 같은 거나 컨테이너 있잖아요. 컨테이너의 앞쪽 바퀴 붙어 있는 이 실질적으로 트럭 역할을 하는 거. 컨테이너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뒤쪽에 이제 컨테이너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 안쪽에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자체적인 전원을 가진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보를 입력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장부처럼 생겨가지고 입력 쭉쭉쭉 해놓고 트럭에 이 천장 같은 데다가 딱 끼워 놓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이 항구 같은 데서 나갈 때 톨게이트 있잖아요. 그 항구도 톨게이트가 다 있거든요. 나갈 때 스캐너가 정보를 읽어서 이 컨테이너 안에 무슨 물건이 들어있고 언제 들어갔고 뭐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어디로 가고 하는 그런 정보들이 싹 다 리더한테 다 읽어져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요거, 예, 컨테이너 식별 요런 거 할 때 많이 쓴다고요. 인식거리가 100m나 됩니다. 생각보다 멀죠, 그죠? 실시간 위치 추적, 이런 트럭, 트레일러, 예, 요런 것들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이고 높고 그 정확도도 높고 인식거리도 길고 데이터도 많이 들어가고 태그가 전원을 가지고 있고 아예 생긴 게요, 패드처럼 생겼어요. 여러분들 뭐 아이패드처럼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굉장히 얇은 패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키보드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요 패드를 끼울 수 있는 특정 디바이스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좀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이거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건 항구 쪽 같은데 가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항구.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수동형은 능동형하고 수동형 장점을 합쳐 놓은 거. 태그 발신기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태그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데 얘를 감싸는 플라스틱 통, 예, 그게 있어 가지고 수동형 태그의 신호를 증폭해서 발신을 해 줍니다. 그래서
수동 능동 요거 하는 게 요거 보십시오. 요거 톨게이트 시스템 아까 얘기했던 하이패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짝 붙어야 되는 것들 이런 거 수동용 스마트 카드 교통카드 요거 대표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출입 통제나 보안 같은 거 아까 뭐 물건 도난 방지 예. 그런 데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RFID는 여러분들이 요 정도 확인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NFC는 RFID하고 사실상 거의 똑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아니 사용 목적은 좀 다른데 이 기술이 같은 기술입니다. RFID 안에 이렇게 NFC가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시면은 니얼 필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거리 뭐 필드 같은 경우에는 채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고 들이란 용어를 쓸 수도 있고 들판 같은 거 그죠? 그냥 공간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가까운 공간에 통신할 때 쓰는 거다. 13.56MHz 쓰고 있고요. 초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주로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NFC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의 경우에 신용카드를 대신해서 결제를 하거나 갖다 대면 돼요. 그죠? 자신의 정보를 다른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지금 안 되는데 교재에 보면은요. 통신 속도는 느려요. 고속통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424 kbps 초당 이렇다는 겁니다. 초당. P2P 네트워크고요. 뭡니까 이거? 피어 투 피어 약자죠. 그죠? P2P 1대1 통신하는데 쓰는 거라는 거죠. 요거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네요. NFC가 RFID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RFID가 NFC 기술을 그대로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RFID는 일반적으로는 단방향 통신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만들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완전 양방향은 아닌데 양방향스럽게 흉내를 낼 수는 있는데 어쨌든 RFID는 디폴트로는 단방향입니다. 어떻게? 태그에서 리더로 데이터가 날라와요. 근데 NFC는 양방향 통신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태그가 됐다가 리더가 됐다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다가 교통카드 RFID 요걸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교통카드는 태그 역할밖에 못하죠. 맞죠? 버스에 부착된 거 버스 리더기 그죠? 요거는 리더 역할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방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NFC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쓰면요. 신용카드로 쓸 때는 두 개로 합시다. 이거 할 때는 태그 역할이에요. 내 폰에다가 대고 신용카드 리더로 찍어서 돈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정보를. 그죠? 태그 역할을 할 거고 NFC에다가 갖다 대거나 다른 NFC 태그에다가 갖다 대거나 가져다 대거나 또는 다른 교통카드 정보 읽을 수 있거든요. 잔액 확인할 때 이거 하면 뭡니까? 얘가 이 리더 역할이잖아요. 양쪽이 다 된다는 겁니다. NFC는 그죠? 그래서 RFID가 단방향이라고 하면은 NFC는 양방향 기능을 가진다. 예, 요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일단 확인을 해두고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지급이 여기에 조금 남았는데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럼 영상이. 그래서 지급이 얘기를 조금 하고 이건 얘기할 게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지급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요 지금 챕터 8에서 봤던 무선통신 시스템들 있잖아요. 요것들 비교하는 내용들 간단하게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급이 요 세 가지 간단하게 비교하는 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챕터 9로 넘어갈게요. 그죠? 9 가면 이제 IP를 배워야 됩니다. 9부터
챕터 9부터는 또 조금 내용이 중요해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9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은 안 나와요. 조금 더 뒤로 가야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쉬운 거 할 때 미리 다 정리를 해버리자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고, 예,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영상 한 개 끊어놓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뒷부분 또 달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신다고 고생드렸습니다.